작곡가 윤명선이 빈예서의 자작곡 데모를 처음 들은 순간 녹음실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다. 화려한 편곡도 거대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도 없는 단순한 피아노 반주 위로 담담하게 이어지는 멜로디는 오히려 더욱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다. 노래를 시작한 빈예서는 자신의 감정을 과장하거나 극적으로 표현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백한 목소리로 한음 한음을 이어갔고 그 차분한 노래 속에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감사와 사랑,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윤명선은 수많은 가수들과 작업해온 베테랑 작곡가였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며 수백 곡이 넘는 데모를 들어왔고 처음 몇 소절만 들어도 곡의 방향과 가능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달랐다. 노래가 절반쯤 흘러갔을 무렵 그는 더 이상 전문가의 시선으로 음악을 분석하지 못했다.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노랫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빈예서가 직접 쓰고 만든 이 노래는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었다. 화려한 사랑 이야기나 이별의 감정을 노래한 곡도 아니었다. 이 노래는 한 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오롯이 담아낸 편지와도 같은 작품이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이후 홀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가사 곳곳에 녹아 있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쉽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외로움보다 딸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많이 웃어주려 애쓴 사람이었다. 빈예서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성장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노래의 첫 부분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담담하게 떠올리는 내용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먼저 집에 와 있던 아버지, 서툰 솜씨로 도시락을 만들고 새벽까지 일을 마친 뒤에도 다음날 아침 웃으며 딸을 깨워주던 모습이 하나하나 그려졌다. 특별히 슬프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절제된 문장들이 더욱 큰 감동을 만들어냈다.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게 되었고 누구나 한 번쯤 잊고 살았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윤명선은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눈시울만 붉어졌지만 후렴구가 시작되자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빠는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힘들었죠. 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순간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다. 하지만 노래는 계속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가 아빠의 자랑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의미의 가사가 흘러나오자 결국 다시 눈물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은 윤명선이 한 번 눈물을 보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는 노래를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같은 부분에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데모를 여러 차례 재생하는 동안 그는 무려 5번이나 눈물을 흘렸고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감정이 흔들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것은 단순히 슬픈 노래였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이나 꾸밈이 전혀 없는 진심이 음악 안에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윤명선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좋은 곡과 평범한 곡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좋은 멜로디는 시간이 지나면 잊힐 수도 있지만 진심이 담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빈예서의 곡은 아직 완성도가 완벽한 작품은 아니었다. 화성 진행이 다소 단조로운 부분도 있었고 후렴구에서 감정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었다.